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어제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요. 예상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반쪽짜리 회의가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 운영위를 소집했지만 새누리당이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면서 반대했는데요. 국회 운영위 위원이자 새정치연합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을 연결해 전현직 비서실장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이 새누리당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가 됐는데요. 먼저 새정치연합에서 리스트에 언급된 전현직 비서실장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상 초유의 현 정권 실세 8인방의 초대형 비리 게이트가 터졌는데요. 네. 국민들은 이 새누리당 정권에 대한 불신,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가 당연히 비리 연루 혐의자들을 불러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죠. 네네. 청와대 비서실은 국회 운영위 소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죠. 네. 이 부패 스캔들이 아니더라도 운영위를 열어서 청와대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점검해야 될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상 유례 없는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비리 혐의가 터졌는데 그 당사자는 당연히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그 경위와 입장을 밝혀야 하죠.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이 운영위 소집을 거부하면서 아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의혹이 있는 인사들이 나와서 국민의 대표에게 질의를 받고 또 진실을 밝히고 이런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예, 당연하죠. 네, 그 새누리당에서는 근데 정치적으로 예. 악용될 수 있다. 이 전현직 예. 비서실장들의 국회 출석을 4.29 재보선 이후로 미루자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던데 뭐 새누리당 말처럼 선거를 앞둔 상황이니까 운영위를 좀 예. 미룰 수 있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이죠. 네. 이 초대형의 정권 실세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지금 총리가 사퇴하고 국정은 마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보다 급한 일이 있겠습니까? 4군데 재보선을 이유로 해서 국회 일정을 아마 미루자는 여당의 행위. 네. 저는 이 주장이 바로 정략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친박 비리 게이트가 재보선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마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추고 재보선을 치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은 하루속히 진실을 알고 부정부패의 척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 새누리당이 부패 비리를 덮어두고 재보선을 치르자는 것, 이건 정말 아주 후한무치한 발상이죠. 네. 증거 인멸하기 전에 신속하게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정치적이다. 재보선 그렇죠. 때문에 그게 이렇게 미루자고 정략적인 하는 게 국민들은 정략적이다. 당연히 진실을 알고 네. 투표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감추고 투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감추고 투표하자. 네. 이게 바로 정략적인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불리하니까 오히려 이걸 그렇죠. 감추고 예. 그냥 가자 이런 뜻이다. 예, 아마 이렇게 그런 보시는 의도인 거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현직 비서실장이 3명이나 연루돼 있는 이 문제 참 정말 예, 충격적인데요. 좀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 경우에도 예. 이완구 총리처럼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렇습니다. 2006년 독일 방문 항공료도 그렇고 예. 뭐 성완종 전 회장과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도 그렇고 야, 의혹이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점점 예.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06년 당시에 박근혜 후보하고 독일 방문 시에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수수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처음에는 성완종 회장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난 1년 동안에 40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돈 받은 날 그리고 또 독일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그날이 돈 받은 날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날이라고 하자. 그렇죠. 네. 이건 이제 또 그다음에 아예 입을 딱 닫았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 방문했을 때의 항공료와 체류비는 모두 독일 아데나우 재단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확인 결과 항공료는 부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독일 재단 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당시에 항공료와 수행원들의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을 했는지 이것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은 취임 후에 한 번도 성완종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것도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베트남의 하노이 패션쇼를 전후해서 2차례를 만났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렇죠. 이때 워크아웃 상태에 있던 경남 기업이 6,3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채권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여지죠. 예. 네. 이렇게 보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거짓말 논란 그냥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뭔가 감출 게 있어서 이런 그렇죠. 뭐 말을 바꾸고 얘기를 다르게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뭐 재밌는 게 김기춘 비서실장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네. 계속 말이 바뀌고 그러는 거죠. 예. 뭐 최근에는 일본에도 다녀왔어요. 예, 뭐 그렇습니다. 부인에 관련된 일 때문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이게 예. 의혹 당사자가 이렇게 뭐 마음대로 외국에 나갔다 오고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검찰 수사의 큰 문제인데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이미 이 비리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정권 실세 8인방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출국 금지조차도 네. 출국 금지 조치도 하지 않고 네. 그렇다고 소환 조사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남 기업에 마치 기업 비리 수사하듯이 이렇게 지금 그쪽은 지금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네.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동안에 지금 이제 이 비리 혐의자들은 해외 여행도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네. 증거 인멸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그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완구 총리 그리고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 네. 예 지금 그 당사자들 만나가지고 말 맞추기 하고 네. 전화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유하고. 지금 증거 인멸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죠. 네. 검찰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럼 이병기 비서실장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병기 예. 실장 같은 경우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만 적혀 있고 금품 수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뭐 예. 물론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140여 차례 전화 통화 시도가 있었다는 건 알려졌지만 예. 이게 금품 수수 정황은 아니에요. 예. 이 비서실장의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금품 수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 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안 받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성완종 회장의 녹음된 그 육성 파일에 의하면은 개인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네.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성완종 2차 사면 때 이병기 실장이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한겨레 아까 보도로 지금, 나왔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간 140여 차례 통화를 했어요. 네. 예, 이 정도면은 그 친정 어머니와 딸 정도의 1년 동안에 통화할 수 있는 양인데 네. 예, 이런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이것은 아. 성완종 전 회장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네. 따라서 금품 수수액이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성완종 2차 사면 때 그런 역할들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밝혀야 되고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금품 수수가 실질적으로 없었는지 있지 네.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찰이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완구 총리 때와 비슷한 거죠. 그렇죠. 인사권과 검찰을 통제하는 권한을 청와대가 다 쥐고 있고 그 아래 민정수석이 일일이 다 저기 하고 체크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현직 비서실장을 이렇게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사퇴하거나 또는 최소한 직무정지라도 시켜서 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사실상 이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떻게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수사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고 유례가 없는 일이죠. 예, 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보고를 받을 예. 수 있는 위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예. 검찰 수사 보고를 수사 받을 수 상황을 있는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네. 자기 수사 상황을 본인이 다 보고받고 다 대응한다. 어떻게 이런 수사가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의 사퇴나 직무 정지를 요구하고 계신데 뭐 한 가지 여쭤볼게. 이게 1년 예, 동안 140여 차례 전화 통화 시도인데 의원님께서는 뭐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전화 통화 뭐 시도를 하시고 이런 분이 계신가요? 정치인 중에서나 아니면은 뭐 이게 저는- 그 상식적으로 저희 국민들이 볼 때 이렇게 많이 통화를 하는데도 별로 친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도 성 전 회장과 10차례, 10여 차례, 210여 차례 전화 통화 시도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친한 예, 사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정치인 중에 140차례 정도 글쎄요. 저는 아마 그렇게 통화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집사람하고도 1년에 140차례 통화해도 되나요? 네. 네. 그렇죠. 예, 부부 예. 관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통화하기 힘들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참 이병기 비서실장과 성 전 회장의 140여 차례 통화, 뭐 아까 보면 예. 김기춘 비서실장과 성 전 회장의 40여 차례 통화, 또 이완구 총리와 성 전 회장의 210여 차례 통화. 이거는 보면 뭐 상식선으로 보면 정말 친한 사이거나 뭔가 할 예. 말이 많았거나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한 통화 내역이 과연 어떤 통화들이 이루어졌고 네. 어떤 게 서로 실질적으로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게 밝혀져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도 검찰 수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꼼꼼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검찰 수사 상황 보면서 다시 한번 이걸 예. 좀 정리해 보죠. 검찰 수사 상황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돈을 받았다고 하는 정권 실세 8인방들은 지금 제쳐놓고 네. 돈을 주었다고 하는 지금 경남 기업 쪽만 지금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구속 수사하고 네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음. 마치 이게 지금 이 정경유착 정치권의 부패 비리인데 네. 이것이 마치 기업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돈 받았다는 정권 실세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국 금지 조치나 소환 통보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지금 이완구 총리나 홍준표 지사 지금 말 맞추기, 네. 그다음에 지금 증거인멸 이런 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이 증거인멸은 현행범이고 네. 긴급 체포, 구속 수사 사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증거인멸하기 전에 이 홍준표 지사 지금 어제 밝혀진 대로 즉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네. 뭐 홍준표 지사는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우리 아이들 갖다 그 급식 무상급식을
이제 완전히 지원 중단시키면서 중단을 아주 했죠.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 홍준표 지사는 법무부의 무상급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법무부의 무상급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셨는데, 예. 자, 홍준표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뭐 운영위에서는 전현직 비서실장 국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에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게 예, 예. 보면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금품수수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예,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재적인 측근들이 정황이 있죠. 네, 예. 측근들이 돈을 준 것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 회유를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고, 예, 예. 그 정황이 예. 보도가 됐고, 그래서 홍준표 경남지사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 예.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 비서실은 국회 운영위 소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죠.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위원회에 당연히 출석을 해서 그 경위하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요. 네. 이 안전행정위원회조차도 지금 새누리당이 소집을 거부하고 있어요. 네. 아예 국회가 열리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사이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홍준표 지사 측에서는 이런 지금 증거인멸을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당연히 지금 검찰이 바로 긴급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 끌기나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줄 경우에 네. 당연히 이 수사는 이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네.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 뭐 상설 특검으로 가면 이 특검 임명권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 공정한 특검 수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설 특검은 지금 현재 수사 인력보다도 수사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설 특검은. 네. 그래서 수사 인력도 3분의 1로 줄어들고, 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특검은 적어도 이런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네. 그래서 독립된 특검법에 의한 임시특검을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상설 특검제가 아니고 뭐 다시 특검제 그 법으로 해가지고 예,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법으로, 임시특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특검의 방식이죠, 이게. 네, 네. 그래서 상설 특검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예, 예. 그런데 보면 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있었고요. 또 황교안 예, 예. 법무장관도 성완종 리스트 8인에 대해서만 수사를 국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거기에다가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시절 성전 회장 특별 사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예. 이 계속 보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전선이 뭐 여야 정치권 전반으로 넓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 이것을 예. 뭐 뭔가 뭐 초점이 흐려지고 있고 이런 느낌인데, 예. 뭐 물타기 물귀신 작전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먹히고 있다. 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래, 여야 정치권 다 같이 해야지, 정치 개혁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황교안 이제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여당이 아마 지금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사 범위를 넓혀야 된다, 전방위 수사다, 네. 뭐 그다음에 뭐 이 무슨 뭐 사면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를 지금 계속 제기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있는데요. 네. 정작 지금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은 정확히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정권 실세 8인방에 대한 수사가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죠. 이들에 네.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뭐 범위를 넓혀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계속 지금 제기를 하면서 물타기, 물귀신 지금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보니까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 집권 여당이 똑같이 지금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이제 전략은 그동안에 이제 그 과거의 차떼기당 시절부터
새누리당의 아주 전통적인 수법이죠. 네. 자신들이 이제 부정부패에 이렇게 몰려 있을 때 먼저 사과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뭐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남의 탓을 하고 뭐 야당은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타켓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예. 이런 정도의 작전을 보는 충분한 정치 의식 수준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좀 이러한 물귀신 작전이 이제 저희가 우려로 하는 것은 이게 뭐 똑같은 정치인이다. 그래서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는 것. 네. 이래서 이제 뭐 투표율을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의 이런 수법이 통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재보선 선거에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 그대로 당정청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뭐 정치 개혁, 사회 개혁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정작 이번 아까 말씀하신 성화종 리스트 8인방 문제에 대한 그 예. 친박 뭐 어떻게 보면 뇌물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안에 예, 예.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예, 뭐 예.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해서 안타깝다. 뭐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파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고뇌하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하시죠? 예, 정말 답답합니다. 우선 그 대통령의 최측근 정권 실세들이 이 연루돼 있는 부패 스캔들인데 네. 이후 이화를 막론하고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우선 100배 사죄하고 비리 연루자를 국회에 출석시키겠다. 그리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검찰이 독립된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지금 뭐 전방위 수사, 정치개혁, 사회개혁 이런 참 아주 일반적인 이 네. 평이한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아마 이 과거부터 이 차떼기당의 DNA를 가진 이 새누리당 정권이 마치 이 정도의 부패는 당연하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또 아마 이번에도 또 뭐 마치 나중에 또 이제 검찰에서 확인되면은 또 천막 당사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이벤트 쇼 적당히 하면은 네. 그냥 또 국민들이 또 넘어가 주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번에는 이 진실을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네. 그 당사자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이 이런 데 있어서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대통령이 뭐 사과도 안 하고 의지도 안 밝히고 뭐 성역 없는 수사 얘긴 하면서도 뭐 오히려 성역은 만들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드는. 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면서 지금 현직 비서실장, 현직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검찰이 네. 무슨 수로 수사를 합니까? 제대로. 그렇죠. 그게 바로 예. 성역이 되는 상황인데 예. 참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뭐 예, 새누리당은 이 총리의 사의 표명을 가지고 이걸 지렛대 삼아서 반등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박근혜 정부 6번째 총리를 차지합니다. 예. 참 이게 총리 잔혹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원님 예. 보시기에는 어떤 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6번째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심이 지금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국민들의 생활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인사가 망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사에 이렇게 해서 인사 실패가 계속되면서 지금 국정도 거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거의 지금 마비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정말 이번에 인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 이 새누리당 정권을 보면은 사실 이 깨끗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저기에 사람이 뭐 없나 봐요. 예. 수첩에 사람이 적힌 아마 인사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같고 이제.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발 좀 내부 인맥이나
수첩에 적혀있는 인사를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정말 좀 수요를 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의 의견도 듣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총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현 집권 세력 이 새누리당 정권의 인력 풀을 대단히 넓혀야 할 겁니다. 네. 자꾸 자기 편 과거에 대선 캠프에서 도와주던 사람 이런 인맥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 이제는 정말 이 시민사회의 의견들도 좀 골고루 청취해서 폭을 넓혀서 후보를 물색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필요하면은 야당과 협의를 해도 좋고요. 아마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정말 이제 뭐 총리 공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이런 좀 인사 실패 더 이상 아마 반복된다면은 네. 나머지 지금 2년 반을 지금 호송세월하고 그렇죠. 지금 나라를 지금 이렇게 지금 망치고 있는데 네. 또다시 지금 2년 반 또 이렇게 지금 망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최소한의 지금 국민들의 지금 어려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응급 처방이라도 해야 될 상황인데요. 네. 정말 박근혜 정부의 인사 정책 대수술 여기에서부터 아마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을 보니까 뭐 최경환, 뭐 황우여 두 부총리부터 해가지고 뭐 이주영 아마 그 나물에 그 밥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큰 차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의원 예. 출신들 뭐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인사청문회에서는 좀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언론 외압 의혹까지 있었는데 결국 통과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네.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이제 통과를 해야 될 텐데 네.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을 자신의 내부 인맥에서 찾지 말고 외부까지 폭을 넓혀서 네. 정말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찾는다면은 인사청문회 당연히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수첩 내부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 통과시키는 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인재풀을 더 넓혀서 정말 예. 야당도 수긍할 수 있고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뽑아야 된다. 총리로 앉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그 새누리당 정권이 지금 8년째 아닙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 세계 11위까지 올라갔던 국가 경쟁력이 지금 27위, 26위로 지금 현재 떨어졌다고 얼마 전에 지금 현재 그 다보스 포럼이 또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이 경제 실패, 민생 실패, 인명 구조 실패, 남북 관계 실패, 제대로 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인사 실패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권이 역대 정권 중에서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무능하고 대책이 없는 정권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런 좀 대형 또 부패 스캔들까지 터져서 이제 부패 정권이라고 하는 오명까지 이제 뒤집어 쓰게 생겼습니다. 네. 국민들의 분노 지금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 타개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야당의 주장에라도 귀를 기울여야 되고 네. 정말 야당이 제안했던 정책 대안들 중에서 10분의 1만이라도 반영을 해 나간다면은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부터 스스로 대자정 노력과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 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